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노트북 사용 중 노트북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를 위해 꾸민걸 PC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트북의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으로 진단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오케이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진단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 위에 지금 영상 연관 영상이라고 하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이렇게 진단했구나 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노트북의 경우는 인텔 4세대 기반의 플랫폼으로 약 한 12년 정도 된 노트북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PC가 다소 오래됐다 하더라도 예쁘게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꾸민걸 PC를 아시고 이제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다소 오래된 PC에 대한 수리 영상을 보게 되면 댓글에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PC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함께 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노트북 역시 그 누군가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애정이 많은 노트북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트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오래된 연식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안 돼가지고 여러 해 동안 좀 방치를 해놓으신 노트북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트북을 한번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의뢰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삼성 노트북이고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진짜 잘 만들어진 노트북입니다. 딱 만져보면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드 튠으로 그냥 간단하게 검사를 해서 특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판단할 때는 신체적인 건강 플러스 정신적인 건강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건강을 해야 그 사람을 비로소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PC 같은 혹은 노트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하드웨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윈도우가 아무런 오류 없이 잘 설치가 되었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PC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딱 무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PC 포맷이라던가 민다고 하죠. 뭐 PC 초기화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리타이어드 블럭 카운트 그냥 이미 배드 섹터라고 하죠. 배드 섹터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즈드 리저브드 블럭 카운트라고 해서 축구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 야구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비 선수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후보 선수죠. 만약에 진짜 실제적으로 배드 셀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예비셀을 불러와서 얘를 이제 사용 가능하게끔 해서 이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걔 같은 경우에도 예비셀도 지금 다 이미 끝난 상태여서 얘는 이제 SSD에 대한 수명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CRC 에러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SSD 같은 경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게 손바닥만한 SSD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된 커넥터가 총 2개가 있습니다. 먼저 SATA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이죠. 걔를 이제 새로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꽂아지는 SATA 포트를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것.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케이블이에요. 파워 케이블이죠.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면은 여분의 파워 SATA 케이블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걔까지도 한번 교체를 해줘서 얘에 연결되는 커넥 부분을 다 무결성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무결성 이제 그냥 딴 놈으로 다 바꿔서 꽂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다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CRC 에러 카운트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SS 자체적인 불량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SSD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하나가 다 데이터랑 그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 포트가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얘는 그냥 간단하게 M.2 슬롯이 여러 개가 있다면 다른 것으로 교차로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CRC 에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SSD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작업,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작업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 에러 카운트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 교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SSD 같은 경우에는 리타이얼드 어쩌고 저쩌고랑 유즈드 리저브드 어쩌고 저쩌고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약 잘 먹고 잘 쉬면은 낫습니다. 고로 얘는 그냥 소위 말해서 PC 초기화라던가 포맷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만약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기계적인 결함이 없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든지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PC 초기화나 PC 포맷을 뭐 100번 계속 출장 불러가지고 돈 내고 또 이러네 이렇게 무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 무결성 확보가 안 된 거죠. 제가 선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무조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할 때는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무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무결성은 나 아무런 문제 없어요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SSD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거고, 충치랑 똑같아요. 충치는 약 잘 먹고 잘 쉬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발치라던가 뭐 임플란트 뭐 이빨을 박던 간에 그래야 원천적으로 딱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지, 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얘는 SSD에 대한 교체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고, 안타깝게도 지금 SSD 가격이 미쳐 돌아가고 있죠. 지금도 굉장히 비싼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비싸질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PC의 가격, 부품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영상을 제가 그 고객님께 보여드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제 쿠팡 제가 링크도 달아 드릴 텐데, 뭐 256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삼성 거였고요. 128기가였고, 물론 삼성 걸로 하면은 좋죠.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삼성 걸로 하기에는 너무 오바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 전에 사용하셨던 게 128기가 용량인데 지금 현 시점으로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용량을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해서 256기가 한창 제품으로 제가 그냥 최소 비용으로 이에 대한 생명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뒷면 사진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쓰셨는지,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신 건지, 노트북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건지, 뒤에 보시게 되면 요 고무 있잖아요. 노트북에 있는 요 고무 같은 거, 요것도 보호 스티커도 아직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떼어지지가 않았었고, 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단순히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할 때 키보드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밀림 현상이라고 하죠. 치다가 자꾸 밀리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트북이 땅바닥에 딱 닿지 않도록 약간의 높이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발열이라든가 쿨링 효과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고 노트북을 만약에 구매를 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요 다른 것도 다 스펙이라는 거, 외관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를 보거든요. 이 뒤에 있는 고무판이 많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제자리에서 진짜 정적인 위치에서 잘 썼는지 아닌지 이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노트북 제조 연월일이 있네요. 2014년이니까 지금 26년이니까 약 12년이 되어 가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와 더 함께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렇게 또 수리를 해드리고 진단을 해드리고 정비를 해드리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요점 유의하게 되시면 진짜 최소 비용으로 생명 연장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노트북 뒷카바를 한번 다 열어봤고요. 일단은 불량 SSD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보니까는 여기 삼성 제품이라고 싹 들어가 있고요. 얘는 D램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D램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영상 초반에 알려드렸던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D램에 대한 설명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수리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생명 연장입니다. 사실 12년 정도 됐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품도 연쇄적으로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했을 때 SSD만 현재 고장이 난 거고 다른 부품들은 모두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체를 해서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SSD를 한번 탈거를 하고요. 지금 빼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M.2 슬롯이죠. SSD가 장착되는 이 규격을 이제 M.2라고 하는데, M.2에서도 뭐 NVMe가 있고 일반 SATA 3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양은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제가 또 보여드릴까? 자,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홈이 한 개가 있다. 얘는 NVMe SSD고요. 이 홈이 두 개가 있다. 이 끄트머리에도 홈이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있나? 선이 요렇게 있네요. 요렇게 생긴 거 홈이 한 개, 두 개 있죠. 얘는 일반 SATA 3, 얘는 NVMe. 일단은 가장 안정성으로 가기 위해서 속도라든가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SATA 3 방식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SATA 3 규격으로 제가 했고요. NVMe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 한 6배 이상 속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려서 제가 본 게 아니라 안 돼서 저를 본 거기 때문에 일단 최소 비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비용으로 했고, 지금 SSD 가격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생명 연장을 위한 최소 비용으로 제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인터페이스 CRC 에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그대로 SSD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슬롯이죠. 다른 M.2 2번 슬롯, 여기 세컨드 SSD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다가 제가 장착을 해드려서 그에 대한 무결성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한창 제품이고요. 유통사가 한창이라는 소리죠. 지금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게 제일 가장 저렴한 SSD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속도는 다 500메가짜리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겨 있고요. SSD 256기가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현재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SSD 장착했고요. 1번은 그냥 제가 덮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 그거에 대한 무결성은 확보가 된다. 자, 여기도 그대로 덮어 놓은 거고, 이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제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도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약간은 배부름은 있었으나 앞으로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만약에 이제 키보드가 뭔가가 볼록하게 올라온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제가 요거를 빼드릴 테니까 빼고 이제 아답터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배터리 성능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SATA 포트 2에 지금 SSD가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i5 4세대 제품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지금 4기가짜리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지금도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는 진짜 부족함 없는 노트북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차피 이걸로 뭐 고사양의 게임은 안 하실 거고, 뭐 간헐적으로 뭐 오피스 작업이라든가 인터넷 서핑, 그 다음에 뭐 고전 게임 중에 뭐 삼국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로는 아주 충분하게 아주 그냥 펄펄 날 정도로 잘 돌아가고 가니까 그냥 조금 더 쓰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하드 튠으로 동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오케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까처럼 뭔가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운전 하시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엔진 경고등이 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타이어의 바람에 자동차 타이어 어때요? 바람 넣는 게 타이어가 보통 4개짜리 우리 4개짜리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 조금 빠졌다 그러면은 운전자의 운전 능숙함에 따라서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엔진 경고등이죠. 엔진 경고등, 이게는 언제 그럴지 몰라. 빨리 카센터를 찾아야 돼. 그 엔진 경고등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고등 켜져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모든 게 이렇게 오케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무결성이 확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북을 앞으로 얼마만큼 더 쓸 수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네벤치라는 것을 한번 돌리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여러분들 아시죠? 시네벤치는 CPU에 엄청난 부하를 줍니다. 지금 부하가 지금 100%예요. 여기 100이라고 써 있죠. 부하를 줬을 때 이 노트북의 저는 CPU에 대한 온도, 요 발열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있는 건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데스크탑에 비해서 조금 CPU에 대한 발열이 조금 많이 나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대변해 주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노트북 치고 지금 71도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온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 100%의 부하를 주면서 작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테스트, 부하 테스트라고 하죠. 부하 테스트. 발전기도 있죠. 발전기, 걔는 무부하 테스트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제가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쓰실 수가 있구나, 현재 상태의 그 부품에 대한 무결성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CPU 온도 괜찮다고 제가 판단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노트북 쓰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아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 뒤에 보면은 이 판때기, 요거 고무판이 있잖아요.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트북은 절대로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바닥에 평평한 곳에서 써야 된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불 위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불 위에서 쓰게 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후면부로 나오는 그냥 방열 그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는, 지금 얘는 막혀져 있는데 뚫려 있는 그 노트북들이 있어요. 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걔를 막아두게 되면 바깥에 있는 공기라던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공기가 원활하게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는 CPU의 고온 때문에 자동적으로 꺼지거나 아니면 스로틀링 들어보셨죠? CPU의 쿨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높아. 그렇게 되면은 CPU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조금 적게 덜 나게끔 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스로틀링에 걸리게 되면 컴퓨터는 아주 버벅버벅 거리고 진짜 답답하게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구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불 위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평평한 그 딱딱한 곳에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다소 오래된 혹은 노후화가 된 PC라 하더라도 진짜 자원 활용을 하셔서 조금 더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 노트북 모델 보이시죠? 혹시나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SSD의 불량이다 그러면 제가 링크 달아놓은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이 고객님도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정비를 해 드렸으니까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늘 날로 승승장구 하시면서 아주 하늘로 탁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